피터 레빗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기 토끼 4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기 토끼들의 이름은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그리고 피터였답니다. 이 아기 토끼들은 아주 커다란 전나무 뿌리 밑 모래 언덕에서 엄마 토끼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엄마 토끼가 말했습니다. 우리 귀염둥이들, 들판이나 오솔길에서는 마음껏 놀아도 돼. 하지만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단다. 너희 아빠도 맥그레거 아저씨한테 잡혀서 파이 속으로 들어가시고 말았잖니. 엄마는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밖에 나가 놀고 있으렴. 조심조심 놀아야 한다. 엄마 토끼는 바구니와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숲을 지나 빵집에 가서 통밀빵 한 덩어리와 건포도빵 5개를 샀답니다. 착하디 착한 아기 토끼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은 산딸기를 따러 오솔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말썽꾸러기 피터는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울타리 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피터는 먼저 상추와 강낭콩을 마구마구 먹어댔어요. 그리고 당근도 와작와작 씹어 먹었답니다. 피터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플 때 먹는 미나리를 찾아 나섰죠. 하지만 오이밭을 돌아가다가 피터는 그만 맥그레거 아저씨와 덜컥 마주치고 말았지 뭐예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땅에 엎드려 양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가 피터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괄퀴를 마구 휘두르며 피터를 쫓아왔어요. 이 도둑놈! 거기 서지 못해! 피터는 몹시 겁에 질려 불이 나게 달아났어요. 하지만 대문으로 가는 길을 몰라 정원을 이리저리 헤맸답니다. 저런, 피터가 신발을 잃어버리고 말았네요. 한 짝은 양배추밭, 다른 한 짝은 감자밭에서요. 신발을 잃어버린 피터는 4발로 더 빨리 달렸어요. 무사히 도망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피터가 그만 까치밥 나무 그물로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윗도리에 커다란 단추가 그물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 파란 윗도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단추가 달린 새 옷이었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피터는 단념한 채 왕방울만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런데 이 울음소리를 들은 상냥한 참새 친구들이 단숨에 날아와서는 조금만 더 노력해보라고 애원했답니다. 피터, 좀 더 힘을 내! 짹짹! 짹짹! 바로 그때 맥그레거 아저씨가 커다란 채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 채로 피터를 가두어 잡아버리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마구 발버둥 치던 피터는 잡히려는 순간 윗도리를 벗어둔 채로 간신히 빠져나왔답니다. 헐레벌떡 헛간으로 다름박질한 피터는 양철로 된 물뿌리개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기 토끼가 몸을 숨기기에는 아주 훌륭한 장소였지만 물뿌리개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맥그레거 아저씨는 피터가 틀림없이 헛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피터가 화분 밑에 숨었다고 생각했는지 아저씨는 화분 하나하나를 뒤집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피터가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해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맥그레거 아저씨가 쏜살같이 달려와 발로 피터를 막 밟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피터는 창문 밖으로 껑충 뛰어나갔어요.
그 바람에 화분 3개가 와르르 쏟아졌답니다. 그러나 맥거리거 아저씨는 창문이 너무 작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피터를 쫓아다니느라 지친 맥그레거 아저씨는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답니다. 피터는 잠시 앉아 쉬면서 숨을 헐떡거렸어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리까지 후들거렸답니다. 물뿌리개 속으로 들어간 바람에 피터의 몸은 쫄딱 젖어버린 데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나 잠시 후 피터는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피터가 마침내 문을 찾았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 밑에는 토실토실한 아기 토끼가 기어나갈 만한 틈이 전혀 없지 뭐예요. 그 옆에는 늙은 생쥐 한 마리가 문 아래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며 완두콩과 열매들을 주워 숲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피터가 생쥐에게 출구를 물었지만 입안 가득 커다란 완두콩을 물고 있던 생쥐는 대답할 수가 없어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지요. 결국 피터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정원을 가로질러 가보았지만 길은 점점 더 복잡해질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피터는 연못을 발견했어요. 그 연못은 맥그레거 아저씨가 물뿌리개에 물을 뜨러 오는 곳이었답니다. 하얀 고양이가 그 연못가에 앉아서 금붕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가끔씩 꼬리 끝이 실룩실룩 움직이는 것을 보니 살아있기는 한 모양이었어요. 피터는 왠지 고양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촌 벤저민이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거든요. 피터는 다시 헛간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위에서 쓱 하고 괭이질을 하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피터는 덤불 밑으로 허겁지겁 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덤불에서 나와 손수레 위에 올라탔답니다. 피터가 수레 너머로 슬쩍 보니 제일 먼저 맥그레거 아저씨가 보였어요. 아저씨는 피터 쪽으로 등을 돌리고 양팔을 캐고 있었는데 아저씨 뒤로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바로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어요. 피터는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손수레에서 내려와 까치밥 덤불 뒤로 뻗은 길을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모퉁이를 돌 때는 결국 맥그레거 아저씨의 눈에 띄고 말았지만 피터는 앞만 보고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울타리 문 밑을 쏙 빠져나온 피터는 숲속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맥그레거 아저씨는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허수아비에 피터가 잃어버린 자그마한 윗도리와 신발을 걸어두었어요. 검은 새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였죠. 피터는 절대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커다란 전나무집에 도착했을 때 피터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답니다. 결국 토끼굴로 들어가자마자 푹신한 모래바닥에 풀썩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던 엄마 토끼는 피터가 어쩌다 옷을 잃어버렸는지 궁금했답니다. 피터는 2주 전에도 윗도리와 신발을 잃어버려서 엄마가 새 윗도리와 신발을 사주었거든요. 가엾은 우리 피터는 저녁 내내 아팠답니다. 엄마 토끼는 피터를 침대에 눕히고는 국화차를 끓여 피터에게 주었어요. 자기 전에 국화차 한 스푼을 꼭 먹어야 한다. 하지만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은
저녁으로 빵과 우유, 산딸기를 마음껏 먹었답니다. 벤저민 버니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한 아기 토끼가 강기슭에 앉아 있었어요. 다그닥 다그닥 조랑말이 지나가는 소리에 아기 토끼는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길 위로 마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마차에는 맥그레거 아저씨와 그의 부인이 타고 있었고, 맥그레거 부인은 가장 예쁜 모자를 쓰고 있었답니다. 마차가 지나가자 벤저민 버니는 언덕을 미끄러지듯 뛰어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 뒤 숲속에 살고 있는 사촌들을 부르러 달려갔지요. 벤저민은 깡충깡충 폴짝폴짝 뛰고 또 뛰었답니다. 숲속은 토끼굴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예쁘고 부드러운 모래 언덕 밑에 바로 벤저민의 이모와 사촌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 사촌들의 이름은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피터였답니다. 그 아기 토끼들에게는 아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토끼는 토끼 털로 만든 장갑이나 목도리를 팔아서 돈을 벌어오곤 했죠. 저도 시장에서 엄마 토끼에게 장갑 한 짝을 사본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엄마 토끼는 허브와 로즈메리 차, 토끼 담배를 팔기도 했어요. 우리는 토끼 담배를 라벤더라고 부른답니다. 이모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아기 토끼 벤저민은 전나무 뒤에 숨어서 어슬렁거렸어요. 그러다 그만 사촌 피터의 머리를 밟을 뻔했지 뭐예요. 피터는 나무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빨간 손수건으로 몸을 감싼 피터는 왠지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피터, 옷은 어디서 잃어버렸니? 벤저민이 속삭였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정원에 허수아비가 입고 있어. 피터는 아저씨네 정원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신발과 윗도리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피터 옆에 앉아서 피터를 토닥여 주었어요. 벤저민은 맥그레거 아저씨와 아줌마가 마차를 타고 나갔는데 맥그레거 부인이 아주 예쁜 모자를 쓴 것으로 보아 분명히 멀리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피터는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때 토끼굴 속에서 엄마 토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코튼테일, 코튼테일, 캐모마일을 좀 더 따오렴. 피터는 잠시 산책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피터와 벤저민은 손을 꼭 잡고 숲의 입구에 있는 높다란 돌담 위로 올라가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을 내려다보았어요. 허수아비에는 피터의 윗도리와 신발, 그리고 맥그레거 아저씨의 커다란 모자도 걸려 있었답니다. 아기 토끼 벤저민이 말했어요. 울타리 문 아래로 기어 들어가면 옷이 더러워지니까 배나무로 올라가서 넘어가는 게 좋겠어. 피터는 배나무에서 내려오다가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부드럽게 손질된 화단 덕분에 다치지는 않았답니다. 밭에는 상추싹이 빼꼼히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런. 벤저민이 장화를 신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바람에 화단 위에 작고 우스꽝스러운 발자국이 마구 찍히고 말았네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잃어버린 옷부터 찾아오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야 피터 몸에 들은 손수건을 쓸 수 있으니까요. 피터와 벤저민은 허수아비에 걸린 옷을 가져왔어요. 지난 밤에 내린 비 때문에 신발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외투는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벤저민은 맥그레거 아저씨의 모자를 써보았지만 아기 토끼가 쓰기에 모자는 너무 컸답니다. 벤저민은 손수건에 양파를 담아서 이모에게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하나도 즐겁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어디선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벤저민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신이 나서 상추를 와작와작 씹어 먹었어요. 벤저민은 일요일 저녁마다 아빠와 함께 상추를 먹으러 온다고 자랑했답니다. 아기 토끼 벤저민의 아빠 이름도 벤저민 번이었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네 상추는 정말 끝내주게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할 뿐이었지요. 피터는 벌벌 떨면서 들고 있던 양파를 반이나 떨어뜨렸답니다. 양파 꾸러미를 들고 배나무에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 아기 토끼 벤저민은 정원 반대쪽을 향해 용감하게 걸어갔어요. 피터와 벤저민은 붉은 벽돌담 아래 나무 판자 길을 걸어갔답니다. 생쥐들이 돌계단에 앉아 체리 씨앗을 갉아먹으며 피터 레빗과 벤저민 버니에게 윙크를 했어요. 그러자 피터는 또다시 양파를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피터와 벤저민은 화분과 나무틀, 물통 사이를 지나갔어요. 피터의 귀에는 더욱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눈망울은 커다란 막대 사탕만큼이나 동그래졌죠. 피터는 한두 발자국 앞서가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때 이 아기 토끼들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무엇을 보았는지 아세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그것을 보자마자 양파를 가지고 피터와 함께 커다란 바구니 속에 재빨리 몸을 숨겼답니다. 고양이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더니 바구니로 다가와 킁킁 냄새를 맡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고양이는 향긋한 양파 냄새가 좋았나 봐요. 고양이는 바구니 위에 올라가 앉더니 5시간 동안이나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바구니 안이 너무 어두워서 그 안에 숨은 피터와 벤저민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양파 냄새가 너무 매운 나머지 아기 토끼 피터와 벤저민은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 해가 나무 뒤로 숨어버릴 때까지도 고양이는 여전히 바구니 위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 돌담 위에서 후두둑 후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벽돌 부스러기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고양이가 돌담 위를 올려다보자 벤저민 버니 아저씨가 돌담 위를 의젓하게 걷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입에는 토끼 담배를 물고 손에는 가느다란 회초리를 들고 말이에요. 아저씨는 아들을 찾는 중이었답니다. 버니 아저씨는 고양이들을 싫어했어요. 아저씨는 갑자기 돌담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고양이 머리 위로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고양이를 바구니 위에서 밀쳐낸 후 온실 속으로 걷어차버렸답니다. 아저씨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고양이를 핥히는 바람에 고양이의 털이 한 움큼이나 뽑혀버렸지만 고양이는 너무 놀라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고양이를 온실 속으로 밀어넣은 버니 아저씨는 온실 문을 철커덕 잠가버렸답니다. 그러고는 바구니 밑에 숨어있는 아들 벤저민의 귀를 잡아 올려 회초리로 엉덩이를 찰싹찰싹 내려쳤어요. 그러고는 조카 피터를 꺼내준 뒤 양파 꾸러미를 들고 씩씩하게 정원을 빠져나왔답니다. 30분쯤 뒤 맥그레거 아저씨가 돌아왔을 때 아저씨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장화를 신고 정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 같았는데 그 발자국은 사람 발자국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작았답니다. 게다가 아저씨는 고양이가 어떻게 스스로 온실 속에 갇혔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피터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 토끼는 피터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답니다. 피터가 신발과 윗도리를 찾아온 것이 너무나 기특했기 때문이죠. 코튼테일과 피터는 함께 손수건을 접었고 엄마 토끼는 양파를 줄로 엮어 허브와 라벤더 묶음과 함께 부엌 천장에 매달아 두었답니다.